크고 복잡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는 눈앞의 경쟁자를 없애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 경쟁자의 죽음으로 당사자보다 다른 경쟁자가 이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유명한 책이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문장은 이 책 156쪽에 나오는데요. 마케팅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은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이 문명화된 것이기도 하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원에서 보면 같은 골목에서 경쟁 중인 자영업자가 서로 연대하여 골목상권을 형성하는 것도 일종의 연합, 동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쟁과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싸워서 확실하게 이득이 될 때도 있지만 싸울 때마다 매번 기대한 것만큼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싸우는 동안 그 싸움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결정하는 것에도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죠. 이 사회가 경쟁 중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타적인 사람도 이기적인 상대방에게 맞서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이기적인 사람도 이타적인 것이 경쟁에 유리한 환경이라면 자신이 그 환경에 맞게 달라질 수 있어야 생존에 유리할 것입니다. 그 행동이 설령 가식적이라고 비난받더라도 조금의 가식도 없이 대놓고 이기적인 사회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사회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관점에서 마케팅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많은 마케터들이 실제로 겪는 딜레마이기도 하니까요. 소비자 관점에서도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를 위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 서비스 소개 좀 할게요. 독서가 실제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하세요? 직무 능력의 핵심인 사고력, 기획력, 어휘력, 표현력 등의 기초 소양 개발을 위해 리드앤리드 필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임직원들을 교육했던 방법 그대로 운영합니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1회 가격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참여하는 가격입니다. 하루에 1,600원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기록과 회고의 진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콘텐츠도 10년 동안 제가 쓴 다이어리의 일부를 편집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자기계발에 도전하시더라도 결국 기록과 회고로 수렴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록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700여 종의 종이를 테스트했습니다. 이 종이로 노트를 만든 건 국내에서 리드앤리드가 유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과장하더라도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실만 말해야 한다는 입장은 어느 시대에서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정직이 최선이라고 믿는 사람인데요. 특히 요즘같이 과장과 허위가 난무하는 환경일수록 정직하게 영업하는 곳은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정가와 할인율, 최저가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옵션을 선택하면 바뀌는 최종 가격, 몇 번씩 완판됐다고 광고하지만 총 몇 개를 팔았는지는 고지하지 않는 형태로 소비자를 기망하기도 하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기준 데이터인지 명시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상세 페이지보다 후기들을 보고 사는 경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판매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으니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 얘기를 들어보자는 심리가 일부 반영된 것이겠죠. 그런데 고객 리뷰가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어떤 사장님들은 이제 후기까지 가짜로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팔기만 하면 장땡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런데 과연 팔기만 하면 장땡일까요? 먼저 의미 없는 정가와 할인율을 살펴볼까요? 경쟁사가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의사결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임원으로 있었던 회사에서는요, 경쟁사 대비 3배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으면서 가격을 시장의 평균가로 설정한 것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고 계신 기존 고객을 분류해 봤더니 신규 고객의 비중이 90%, 재구매 고객의 비중이 10% 정도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처음 몰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고객은 제품의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충성 고객 10%만 제품 가격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0%의 충성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그 결과 아주 중요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0%의 충성 고객들은 일주일 중 월요일에 3, 4만 원어치씩 제품을 구매하는 패턴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식구들의 일주일 식량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1만 원짜리 제품을 한 개 팔았을 때 남는 이익이 5천 원이라면 한 개의 제품을 팔기 위해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도 5천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살 때마다 4만 원씩 구매한다면 마케팅에 최대 2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과감하게 30%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10%의 충성 고객들을 위해 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할인이 중복 적용돼서 결과적으로는 가격 상승 전 원래 제품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가격의 구조를 다시 설계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고객에게 정직하게 설명했고요. 이후에 이익률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10%의 충성 고객들이 이 정책에 가장 환호했고 또 입소문을 내줬거든요. 경쟁사 대비 3배 준 원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겉모습만 따라한 경쟁사는 어땠을까요? 제품 품질에 실망한 소비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옵션으로 가격 장난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제품을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최저가인 줄 알고 클릭했지만 원하는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이 상승해 더 이상 시장 최저가가 아니게 된 경험을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소비자 자신이 직접 선택한 옵션을 뒤로 하고 번거롭게 다른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를 마치 어찌나 행동경제학으로 포장해서 기망에 가까운 행위를 죄책감 없이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이 행동에 낚이는 소비자는 딱 한 번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요. 두 번째는 없습니다. 소비자를 이런 식으로 기망하면 안 좋은 후기가 좋은 후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안 좋은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 빨리 확산되죠. 심지어 후기가 상품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온라인 쇼핑몰을 열자마자 후기를 가짜로 작성해두고 시작하는 것을 마케팅 기술로 알고 계신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신이 상세 페이지에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의 매몰 비용 또한 급격히 증가합니다. 교환, 반품, 환불 접수가 많아지게 되고 평점 1개짜리 부정 댓글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가 다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하루하루 데이터로 봤을 땐 괜찮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내실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어떤 회사는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상점에 진열하기 위해 좋은 안목을 가진 MD를 채용하는 데 비해 어떤 회사는 부정적인 댓글이나 문의사항을 직접 응대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힘이 붙이니 CS 직원을 먼저 채용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성남 고객을 상대하는 일도 그나마 구매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평판이 계속 망가져 더 이상 아무도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채용한 CS 직원은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람을 채용해 직원의 커리어를 망치고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장님을 많이 봤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들이 누락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경쟁사가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라면 아무런 고민 없이 그 행동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비스의 가격 구조, 즉 원가율과 마진율을 따져보고 할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가격 구조인지 따져보고 우리가 마케팅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보지 못한 사장님은 이 상황이 문제라는 인지조차 없습니다. 회사에서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논점들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죠. 경쟁사의 할인 행사는 그 시기에 폭발적인 매출을 내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 계속 재방문해서 재구매해주시는 충성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 감사함을 표현할지 고민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구매 옵션도 가격을 최대한 싸게 보이기 위해 미끼 상품을 고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할 수 있을지 고심한 끝에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점차 늘려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 후기가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첫 번째 고객이 얼만큼 감동해야 진심이 담긴 후기를 작성해줄까? 이 고민을 동료들과 논의하셔야 합니다. 혹여 우리 제품을 구매했는데 기대보다 못한 품질에 고객이 실망했다면 이 전체 과정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성난 고객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것도 없어져선 안 되는 중요한 논점이죠. 이 모든 시행착오 끝에 반영된 서비스의 품질을 고객이 브랜드로 인지하게 되고 지인들에게 추천하거나 재구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복잡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는 눈앞의 경쟁자를 없애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 경쟁자의 죽음으로 당사자보다 다른 경쟁자가 이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리처드 도킨스 님이 하신 이 말을 제 방식대로 풀어보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원인에 집중하라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사실 어떤 원인들이 만들어낸
만들어낸 결과들이니까요. 이 관점으로 제가 쓴 모두의 사업에서 마음가짐, 마케팅, 리더십, 생산성에 대해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현재 리드앤리드 4월 필사클럽 지정 도서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서둘러 주세요.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